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올 시즌 초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KBO 리그는요. 전반기 사상 첫 600만 관중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그 흥행의 열기를 가득 담아서 저희 비하인드도 전반기 결산 특집으로 오늘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특집에 걸맞는 특급 패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인환 PD, 정세영 기자, 류선규 전 SSG 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반기 이제 비하인드에서 최고 히트 상품은 단장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제가 대학 동창들 오랜만에 좀 만났거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비하인드에 대해서? 그 월요일마다 잘 챙겨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다. 저 같은 경우는요. 얼마 전에 이제 SNS를 하다가 김도영 선수 MVP 발언 짤이 돼서 엄청 돌더라고요. 보셨나요? KBO 리그 MVP 받을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전 김도영이 받는다라고. 오, 멘트 센데요? 저는 김도영 선수가 3할 2푼에 30홈런 60도를 해줍니다. 저 제작진이 보내줘서 봤는데 사실 제 발언의 타이밍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 김도영 선수가 부진했던 시기에 제가 그 말을 해서 뭐 댓글에 저점 매수 한 코인이 거의 상한가를 갔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면서 전 재밌는 댓글이 저점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의 주식 계좌가 궁금하다 그런 댓글을 많이 봤는데 주식 어플을 켰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네. 당시 PD님 말씀하시고 에이전트 측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분이시냐, PD님 한번 볼 수 있냐. 김도영 선수도 PD님. 이거를 전달을 해서 잘 알고 있어요. 시상식에서 비하인드 언급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오, 좋아요. 근데 이렇게 김도영 선수를 포함해서 이번 시즌 전반기에 참 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비하인드에서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주제들로 이야기를 나눌지 비하인드 이슈에서 만나보시죠. 역대급 순위 경쟁, 전반기 베스트 라인업, ABS 도입 무엇이 달라졌나, 내가 뽑은 전반기 명장면. 첫 번째 주제는 역대급 순위 경쟁입니다. 네, 올 시즌 역대급 정말 흥행돌풍 이 이면에는요. 역대급 순위 경쟁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모든 팀들이 어느 팀 하나 포기하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도 더 열광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체 일정의 58%를 현재 소화하는 상태고요. 실제 1위 기아는 승률이 5할 9푼 3리, 12 키움은 승률이 4할 3푼 1입니다. 4, 5할 때 승률의 10개 구단이 이렇게 몰려있는 게 오래간만인데 특히 2015년 10개 구단 체제가 된 이후에요. 1위와 10위의 격차가 지금 13경기인데 이게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최하위와 1위와의 격차가 32.5경기나 났는데 올해는 10개 구단 모두가 지금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기아가 근데 이런 와중에 아슬아슬한 것 같으면서도 1위 방어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결론만 놓고 보면 시즌 초반에 1위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뭐 크게 내려가는 거 없이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역시 압도적인 방망이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지금 팀 성적을 보면 타율, 출루율, 장타율, 뭐 득점, 홈런 모든 부분에서 기아가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결국 장기 레이스를 잘하려면 투수진이 안정돼야 된다. 그게 우선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 저도 일정 부분 동감을 하는데 기아처럼 방망이가 막강하면 그런 거를 다 상쇄시키고 방망이만으로도 성적을 하드캐리 할 수 있다. 그거를 잘 보여준 시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5월 이후로는 약간 불안불안해요. 동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어떤 점을 보완하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기아의 올 시즌의 성적은 외국인 투수 2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클로우 선수가 시즌 아웃되면서 좀 위기가 지금 오기 시작한 거죠. 알드레드 선수를 영입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알드레드 선수는 우승팀의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라고 보기에는 좀 약해 보인다. 그래서 8월 15일까지 외국인 투수 교체하는 그 시기까지 기아가 선수를 좀 계속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 선수도 지금 스위퍼가 좋아서 이제 지금 잘 통했는데 이 선수가 투피치에 가까운 선수인데 지금 이제 상대 팀한테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수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수비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기아가 올해 다 좋은데 수비가 지금 현재 87개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올해 기아 경기를 잘 보면 뭐 어이없게 갑자기 실책으로 무너지는 경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6월 25일 사직 롯데전도 약간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네, 팀이 이렇게 수비 실책이 많이 나오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은데 최근 이범호 감독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게 1위 팀 감독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순위를 또 지켜야 되다 보니까 조금 쫓기고 이런 모습이 좀 환하게 좀 드러날 수 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시리즈의 김도영 선수 보네드 플레이 이후에 교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보네드 플레이를 하고 바로 뺀 게 아니라 김도영 선수한테 또 타석에서 한 타석을 치게 하고 그 후에 교체로 빼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뭐 순수한 제 개인 생각. 넥피셜인데요. 이제 이범호 감독이 그 이제 보네드 플레이에 대해서 계속 화가 나 있다가 교체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 그래서 한 타석까지 더 간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감독님들이 이제 선수의 이제 그런 이제 좀 어이없는 플레이를 보면은 뭐 코치나 선수를 이렇게 혼내다가 요 야구를 좀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 경우도 뭐 그럴 수도 있다. 예. 전략적으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그냥 화가 나서.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기아와 함께 시즌 초반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 있죠. LG입니다. 시즌 초에 부진을 딛고 2위에 어느새 올라 있는데요. 한때 LG 팬에서 시작해서 단장까지 역임하신 입지전적인 인물이 여기 계시잖아요. LG가 올해 2연패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사실 기아가 계속 좀 위기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LG가 작년에 어느 정도 근접한 전력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뒤엎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왔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LG가 우승한 원동력은 불펜과 이제 타선이었거든요. 뎁스가 워낙 강한 팀이었는데 지금 고우석이나 이정용이나 이런 선수가 빠졌잖아요. 그 영향이 있어갖고 불펜이 지금 많이 좀 작년 대비해서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전력이 약화된 거예요. LG가 또 2연패를 하거나 왕조를 구축하려면 셀러리 캡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이제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력 보강을 했어야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내부 육성만으로는 왕조 구축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주의 기운이 지금 기아에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팀이 우승할 거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지. 저는 기아가 무난히 우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즌 초반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보통 1위 팀들이 조금 혹은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추락을 할 때 보면 소위 말하는 좀 플루크로 잘했던 선수들이 그 거품이 꺼지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기아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 김도영 선수가 굉장히 자기 커리어에 비해서 압도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김도영은 그 정도의 재능이 있었던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보면 커리어를 할 만큼 해주고 있고 그거를 한 시즌에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라고 다 생각을 해서 사실 기아가 내려갈 이유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저도 지금 기아 우승이 좀 약간 정배 아닌 정배 같은데 지금 야수진의 뎁스 그리고 타선의 짜임새를 보면요. 기아가 막강합니다. 큰 것 한 방을 때려주고 하드캐리 해줄 선수 뭐 김대영 선수를 비롯해서 나성범, 최용우 이런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무엇보다 다른 팀 그러니까 기아를 견제할 팀이 사실 좀 보이지 않아요. 올해 기아가 좀 추격의 여지를 상당히 두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걸 결국 못 쫓아가더라고요. 저는 LG가 강력한 좀 대항마가 될 것 같았는데 LG 역시 불펜진에 공백이 생긴 게 좀 추격을 못한 이유가 아닌가. 네, 그리고 의외로 올 시즌 다크호스는 이 팀이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저희 정반골 회장님께서 꼴찌 후보로 뽑았던 삼성이요. 지금 4위로 전반기를 마무리를 했네요. 저는 일단 삼성 얘기만 나면 좀 땀이 나는데요. 일단 삼성 팬들에게 사과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성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5연패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삼성이 이렇게 분위기가 좀 가라앉을 때 올스타 브레이크가 잘 만났다. 그래서 후반기 첫 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NC하고의 대결인데 NC는 지금 삼성을 잡아야지만 또 5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고 삼성은 여기서 지면 연패가 더 길어질 수 있는 입장이라서 삼성으로서는 이 연패 그 후반기 첫 경기의 NC전이 올 시즌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지금 회장님 옆에 있는데 불경스럽게 좀 반론을 제기하겠는데요. 좋아요. 네, 지금 이제 올스타 휴식기 4일이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4일은 되게 짧아요. 이 4일 갖고는 그렇게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일주일은 쉬어야지 리셋이 될 것 같아요.
삼성 불펜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승환 선수가 좀 부진하고 김재현 선수도 계속 지금 부진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불펜에 지금 전염병처럼 될 수도 있다. 불펜은 이제 덕아웃하고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연패를, 그러니까 역전패를 당하다 보면 이게 막 음침한 기운이 있어요. 이런 이 분위기를 극복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베테랑 볼펜들이 약간 이렇게 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젊은 불펜 투수들 자원이 어떤가요, 지금 상황이? 불펜 투수가 이제 투수 엔트리가 13명이면 선발 5명이고 불펜이 8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8명 중에 한두 명은 이제 파이어볼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삼성은 지금 그런 투수가 지금 안 보이죠. 저는 상무에서 제대하는 김윤수 선수를 스텝에서는 선발 5선발로 쓸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저는 잡는 경기 확실히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김윤수 선수가 파이어볼러잖아요. 전형적으로 이 선수를 불펜에서 힘을 보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팬들이 지금 최충현 선수 같은 경우 근황을 좀 궁금해 하시던데요. 지금 최충현 선수가 지금 아직 공은 잡고는 있는데 실전 경기 투입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실전 복귀까지는 8월 이후 뭐 9월이나 돼야 좀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전반기에 상위권만큼이나 치열한 게 또 하위권 싸움이에요. 사실 저는 6월에 이제 한화랑 롯데가 5위까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어느새 다시 8위랑 9위로 떨어져 있네요. 올해는 지금 하위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위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위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8, 9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팀들이 얼마나 페이스를 계속 끝까지 끌고 가느냐. 그게 관건이고 저는 이제 반지 선수가 후반기 첫 3연전에 지금 합류할 예정이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이제 롯데 지금 상승세 분위기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느냐 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롯데가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일단 수비는 아직도 이 센터 라인이 모자란 감은 있고요. 여기에 포수가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담당 기자들의 팬들 사이에서는 포수 오프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유강남 선수가 주전 포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백이 상당히 크고 손성빈 선수가 이 몫을 지금 채워야 되는데 아직 경험 부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롯데는 지금 디테일도 상당히 모자랍니다. 어린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디테일이 좀 살짝 떨어질 수 있는데요. 결국 롯데는 올해 그 전반기 패턴이 연승이 많고 또 연패도 그만큼 많았는데요. 기복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은 결국 전력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 기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 팬들이 느끼는 롯데 체감 성적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기만 해도 배부른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압도적인 활약을 해주고 있어서 국가대표에도 뽑혔던 윤동희 선수가 한층 스텝업을 했고 나승엽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황성빈 선수도 이제 어느새 타격에까지 눈을 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고승민 선수도 확실히 자기 포지션을 잡으면서 다 20대 초중반 선수들인데 또 4명 다 군필 선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롯데랑 같이 언급했던 팀이 또 하나죠. 하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에는 1위를 하면서 팬들을 진짜 고산병에 걸리게 하다가 어느새 최하위를 바라보는 위치까지 내려와 있네요. 지금 김경문 감독이 부임 후에 딱 5할을 하나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임하기 전보다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하나가 사실 지금 4할 오픈 정도를 하려고 감독 교체를 하고 막 FA를 영입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이제 5강을 하고 그 이상을 보겠다는 목표니까 좀 더 분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윈나우입니다. 어떻게든 가을 야구로 가야 되고요. 최근에 양상문 투수 코치 그리고 양승관 수수 코치 이렇게 코치진 개편을 단행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윈나우의 일환으로 보고 하나가 지금 간절한 게 외국인 선수 교체만 봐도 바로바로 즉시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이 가을 야구로 가겠다는 의지가 지금 대단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경문 감독 친정 체제가 지금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이제 끝나면은 더 큰 폭의 이제 코칭 스텝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시즌 끝나면은 이제 아무리 훈련이나 스프링 캠프도 아무래도 강도 높은 훈련이 좀 예고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양상문 투수 코치를 영입한 걸 봤을 때는
김서현이나 이제 문동주나 이런 선수를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이 선수를 좀 집중적으로 좀 기용할 수도 있고 조금 기회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저는 김서현 선수가 감독을 정말 잘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2군에 있던 선수를 불러서 밥 먹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저는 인상적인데요. 김명훈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선수는 길을 살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과거 김경문 감독이 두산 NC 시절에도 보면 이런 젊은 가능성이 큰 유망주 자원들에게 상당히 아낌없는 투자를 했거든요. 보통 대부분 감독들이 2군의 선수 신인 선수를 보면 내리면서 0점 잡고 와 이 정도로 그치는데 김명훈 감독은 이걸 고쳐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다. 좀 디테일하게. 이런 모습이 선수에게 분명히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김서현 선수는 가장 잘할 때가 길을 세워줬을 때 잘하는 선수인데 아마 이번에 많이 기가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코치진의 변화가 이번 시즌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생각하고 영입한 거죠. 안 그랬으면은 올 시즌 끝나고 코칭 스텝 변화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베테랑 코치를 이렇게 데려온 거는 기존 코치들한테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 하는 거는 잔여 기간에 무조건 가을 야구 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인 거죠. 게다가 지금 보면 김승현 이제 구단주가 야구장 자주 오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리빌딩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저는 이 김경문 감독이 한 달 동안 팀을 한번 지켜보겠다 그랬고요.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를 했잖아요. 향후 트레이드 시장이나 여기에서도 전력 구성에 대한 프런트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아까 이제 김서현 선수 얘기 나왔었는데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 선발 전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현재 지금 김경문 감독의 구상에는 선발 전환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하나가 중간 개투에서 마무리 주현상 선수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는 올해는 김서현 선수를 불펜으로 두고 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0위를 하고 있는 키움까지도 언제 5강에 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인데요. 시즌 마지막에 5위를 해서 5강에 들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SSG라고 좀 보는데요. 김강현 선수, 최정 선수가 건재하다.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다만 SSG가 5강을 가기 위해서는 이 NC전 징크스는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된다. 상대 전적에서 절대적인 열세가 되어 있는데요. SSG가 2021년에 KT에 2승 2무 12패를 당했거든요. 그에 SSG가 5강에 아깝게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참고 삼아서 한 특정 구단에게 이렇게 패하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탈출해야 5강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불안 요인이 있어요. SSG가 SK 때부터 오랫동안 올스타전 전까지 전반기에는 잘하다가 후반기만 들어가면은 팀이 막 꼬꾸라져요. 그동안은 SK나 SSG가 전반기 때 어느 정도 승수를 벌어놓고 후반기에 가서 까먹는 케이스인데 지금 SSG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5할 승률에서. 그러면 이게 벌어놓은 것도 없고 지금 이게 원래대로 패턴대로 지금 까먹으면 지금 나락인 거죠. 지금 그러다가 9월 되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그런 패턴인데 지금 이게 불안한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팀은 꼭 꼽으라 그러면 네. 전 롯데를 꼽고 싶습니다. 롯데. 네. 이게 원래 롯데는 봄대잖아요. 봄대인데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저희 다 마음속으로 그 단어를 떠올리고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봄대, SSG 괜찮아요. 나라 논란의 발언들이. 지금 볼 때는 전 2017년 조은호 감독 때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 4월에 못했거든요. 그때 후반기에 치고 올라가서 이제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를 했죠.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야자랄로 온라인에서 추앙받고 계시는 우리 김민환 PD님은 5강 마지막 5위 팀이 어느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그로 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로 하나가 5강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하인드 출연해서 하나가 한창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하나가 반등할 수 있고 그 이유는 타선에서는 안치홍, 최은성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류현진, 문동주가 궤도에 오르면 하나는 반등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하나는 이제 안치홍과 류현진은 이제 자기 궤도에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5강 싸움을 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왔고 확실히 5강에 안착을 하려면 이제 남은 최은성과 문동주만 돌아오면 된다. 저는 분명 남은 후반기에 최은성, 문동주 선수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세 게임 반차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번에도 이 발언이 성지글처럼 박제가 될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선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수 이야기는 베스트 라인업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포수 양의지, 1루 오스틴, 2루 김혜성, 3루 김도영 선수고요. 유격수 박성한, 외야 로하스, 황성빈, 박건우 선수, 지명타자 강백호, 선발은 헤이소스, 중간 노경은 선수고요. 마무리는 정희영 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세 분께 미리 투표를 받아서 취합한 결과고요. 만장일치가 나온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2루 김혜성, 3루 김도영, 외야 로하스, 개투 노경은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부록의 노경은 선수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단장님. 네, 노경은 선수는 제가 단장 때 영입한 선수잖아요. 대전 3연전에서 선발투수 다 3명이 시즌 아웃되는 바람에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다 전구단에 전화를 돌려갖고 투수 영입을 시도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롯데였는데 김원영 감독님한테도 물어봤죠. 이 선수를 데려와서 5선발로 쓰는 건 어떻겠냐. 그러니까 흔쾌히 좋다. 그래서 롯데 단장님하고 이렇게 트레이드 협상을 좀 깊숙하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좀 카드가 안 맞아갖고 그래서 이제 좀 성사는 안 됐고요. 그때 이제 21년 시즌 끝나고 21년 시즌이 노경은 선수 계약의 마지막 해였거든요. 그 시즌 끝나고 롯데에서 방출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출하자마자 바로 연락하려고 계속 제가 이제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죠. 네. 방출하자마자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해서 노경은 선수 연락하니까 흔쾌히 이제 테스트에 임하겠다. 그래서 테스트 통과해갖고 영입을 했죠.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노경은 선수가 그때 이 테스트할 때 직구 최고 구속이 147 정도 나왔다고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네. 이렇게 설명했었던 그 기억이 네, 맞습니다. 떠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통하겠다. 쉽게 영입을 했습니다. 한편 또 새 선수가 또 팽팽하게 한 표씩 받아서 저희 제작진이 재투표에 들어갔던 그런 포지션도 있습니다. 먼저 선발, 윌커슨, 원태인, 헤이소스 선수가 한 표씩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헤이소스 선수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헤이소스 선수를 뽑아주신 분 어떤 분이시죠? 네, 접니다. 오. 사실 네일 선수가 시즌 막판까지 잘 던졌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막판에 좀 부진해갖고 선발 투수를 누구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특출난 선수가 없어갖고 기권하고 싶다. 그래서 기권 없냐라고 물어볼래다가 주변에 이제 1군 투수 코치들 몇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까지. 네. 근데 헤이소스가 괜찮다고 그러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선수 선택한 거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 투수였고 10승했잖아요. 전반기 10승. 네. 이 상징성도 있고 이 팀이 또 키움의 최하위 팀이잖아요. 최하위 팀에서 10승한 거는 다른 팀에서는 12, 13승 할 수 있는 그런 그 성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헤이소스를 선택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윌커슨 선수, 원태인 선수 뽑아주신 이유도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의 이 호성적 중심에 전문가들이 다 좀 낮게 봤는데 중심에 원태인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좀 잡아준 이게 상당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원태인 선수가 6월 총괄 그때 잠깐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는데요. 그 시기에도 나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팀의 리더로서 젊은 선수들에게 상당히 힘을 불어넣고 조언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적도 지금 확실히 예년보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저는 후반기에 원태인 선수가 더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가장 좋은 선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윌커슨 선수는 어떤 이유에서 뽑아주셨나요? 저는 윌커슨 선수의 압도적인 이닝 소화 능력 때문에 윌커슨 선수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특히 윌커슨 선수가 6월에 5경기를 뛰면서 36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거든요. 완봉을 한번 하고 7이닝을 연속으로 던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좀 낭만을 갖고 한 경기를 책임지는 선발 투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윌커슨 선수에게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선발 투수 저희가 살펴봤고요. 마무리 투수도 이제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요. 정혜영, 주현상, 유영찬 선수가 각 한 표씩 받았네요. 그리고 추가 투표 결과로는 만장일치로 정혜영 선수가 선택이 됐습니다. 정혜영 선수 뽑아주신 분은 어떤 분이죠? 접니다. 일단 정혜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수들에게 물어보면 구위보다 이 제구가 좋다라는 말을 상당히 타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뭐 지난해까지는 준수한 마무리였다면 지금은 이제 정상급 마무리, 구위와
여기에 제구까지 갖춘 부상으로 잠깐 빠져 있잖아요. 어깨 쪽 염자라고 해서 가장 어깨 쪽에서 가벼운 부상이라고 합니다. 후반기 돌아오면 후반기 기아의 뒷문 단속을 든든하게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요, 일루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선수들이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오스틴 선수가 2표, 데이비슨 선수 1표로 오스틴 선수가 낙점이 됐습니다. 데이비슨 선수가 홈런 1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오스틴 선수한테 밀린 걸까요? 저도 오스틴 선수 했는데요. 사실 데이비슨 선수는 저도 SSG 단장 시절 때 관심을 갖고 있던 선수였거든요. 이 선수 관심 있었는데 일본으로 계약을 해갖고 영입을 못했는데 전형적인 이제 좀 볼산비가 극악인 선수?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공갈포? 오늘 단어 많이 쓰시는데 이런 선수인데 그 오스틴하고 비교해 보면 저는 오스틴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비슨이 홈런만 지금 1위예요. 안타, 타율, 타점이 대부분 오스틴 선수가 더 데이비슨보다 낫거든요. 팀에서 볼 때는 영양가가 더 오스틴이 있는 거죠. 좀 여러모로 봤을 때. 예. 둘 중에 하나 뽑으라면 그렇게 할 것 같고 제가 골든글러브 투표인단이에요. 그러니까 시즌 끝까지 데이비슨 선수가 홈런 왕을 하게 되면 데이비슨 할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데이비슨 선수를 뽑아주신 분 의견도 저는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분이시죠? 제가 데이비슨을 뽑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진만한 선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데이비슨이 전형적으로 삼진도 많고 홈런도 많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사실 투표를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홈런을 데이비슨만큼 치면 삼진 눈 감아줄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이거 일루수 투표하기 전에 그러고 나서 목요일 날 마지막 경기 끝내기를 쳤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그거를 봤으면 데이비슨 속으로 저도 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스틴 선수를 뽑았는데 오스틴 선수의 성적도 성적이고 여기에 플러스 이 야구에 대한 애티튜드나 이런 게 팀 내에서 칭찬이 엄청 많이 나와요. 모범적이고 잘해서 계약을 맺었고 돈도 좀 많이 올려받았으면 좀 게을리할 법도 한데 가장 먼저 나오고 이렇게 선수들하고 대화, 코칭 스태프하고의 이런 소통 이런 면에서 상당히 칭찬이 많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도 제 점수에 좀 가미가 됐습니다. 제가 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 12회 연장 0대 0에서 투런까지 봤지만 저는 오스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팀에서의 그런 것도 참 되게 돋보여요. 근데 그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외국인 선수끼리 이게 막 벤치 클리어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SSC 앤더슨하고 NC의 하트하고 카스타노하고 이렇게 언쟁을 비슷하게 했는데 벤치 클리어링 했는데 화면상으로 볼 때는 데이비스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갔나? 왜 나서지 않는 거지? 그렇죠. 나서야죠. 쇼라도 하거든요. 보통 선수들이. 그게 싸움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체격도 큰데 또 얘기가 길어졌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ABS 도입 무엇이 달라졌나? 네, 올 시즌 KBO 리그 세계 최초로 ABS가 도입이 됐습니다.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느껴지세요? 저희는 PD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겨울 스포츠 중에 한국에 대표하는 두 스포츠가 농구랑 배구가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이야기를 PD들끼리 한 적이 있거든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보고 있는 사람의 기분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배구는 뭐 하나 성공시키고 나면 다 같이 모여서 화이팅, 불고 화이팅, 화이팅 점수 날 때마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농구를 틀면 모두가 항상 화가 나 있다. 감독 계속 화내고 있고 심판한테 화내고 선수한테 화내고 막 이런 모습 때문에 보는 사람이 기분이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게 KBO에도 조금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KBO 리그 중계를 하다 보면 항상 사람이 판정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나 있죠. 네, 투수도 스트라이크 볼 판정 하나하나에 투수 화내고 타자 화내고 이런 모습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수들이 화가 나더라도 이게 기계가 판정하다 보니까 어디 어필할 데가 없으니까 속으로 삭히고 들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시즌 초반에는 선수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장면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선수협 관계자가 꾸준히 이제 선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좀 많이 나오냐라고 이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타자들이 칠 수 없는 공, 예를 들면 몸쪽 높은 공, 여기에 이제 바깥쪽 낮게 이제 걸쳐서 빠지는 공인데요. 이거는 잘 쳐도 파울밖에 안 되는 공이다.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좀 약간 시즌이 끝나고 나서는 이거 조정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래 위로는 좀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포수가 투수에게 손으로 사인을 냈던 걸 기계로 전하는 피치컴 도입도요.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KBO가 후반기부터 피치컴을 이제 각 구단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 한 세트가 33,000달러. 렌트비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즌 중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피치컴이 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포수 같은 경우에는 팔에 요 네모난 기계를 이제 포수를 차고요. 투수에는 요 모자에 작은 스피커 같은 거를 요 달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인 교환하는 거 대신 여기서 이제 바깥쪽 슬라이더라고 이렇게 하면 투수 여기다가 이제 음성이 이렇게 나온다고 건가?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인 교환하는 시간, 뭐 고개 돌리는 뭐 이런 시간들이 주니까 피치클락을 하는데 반드시 좀 필요하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후반기 바로 시작 전에 전달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직 미국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1일까지 이제 전파 인증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비행기에 실기 전 단계인데 후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주 정도에는 각 구단에 이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는 3시간 스포츠가 아니게 됐어요. 3시간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길 거고 저는 또 다른 변화는 적극적인 도루가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것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치컴이 시행이 되고 피치클락이 시행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견제 횟수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치클락이 있는데 견제를 무한으로 할 수 있으면 사실 이 룰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견제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 선수들이 도루하는 게 쉬워지고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도 도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KBO 리그는 메이저리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뛰는 리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새로 도입되는 피치컴은 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뽑은 전반기 명장면. 네, 올 시즌 정말 딱 한 경기, 딱 한 장면을 뽑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명장면들이 나왔는데요. 다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6월 25일 기아 롯데전 이 경기는 정말 다이나믹하게 경기가 진행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기였습니다. 네, 이 경기가 결국 전반기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거든요. 아마 두고두고 회자될 경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그날 같은 날에 공교롭게 이제 켈리 선수가 퍼펙트 경기를 우리나라 최초로 퍼펙트 게임 할 뻔했잖아요. 근데 9회 초에 이제 선두 타자가 안타 쳐갖고 그때 이제 투수하고 포수가 같이 고개 숙이는 장면, 그게 저는 명장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퍼펙트 게임 안 했으면 했어요. 왜요? 아니 우리나라 선수가야지 이거. 이거 공격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가? 이건 꼭 그렇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퍼펙트 게임을 할 수 있는 투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투수의 수준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대승적인 마음에서 외국인 선수 차별이 아니고 그럼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이번 전반기를 보면요. KBO 역사가 새로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정우 선수가 KBO 최다 홈런을 기록한 것도 있고요. 손아섭 선수 최다 안타 신기록, 타점과 루타는 최영우 선수, 최다 경기 출전은 강민호 선수가 갈아치웠죠. 마지막으로 김민환 PD님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중계했던 경기인데 김경문 감독이 복귀하던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정규 시즌 경기에 취재진이 그렇게 많이 온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리그에 하나의 재밌는 스토리라인이 추가된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에 KBO 리그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연령대가 어려지면서 색깔이 강한 감독이 없는 게 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에 KBO 리그가 가장 잘 나갔던 2000년대 후반을 생각해보면 김성근, 김경문, 로이스터, 한대화, 선동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팬들은 그때 짤을 보면서 야 감독만 보고 있어도 재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스토리는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한창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이런 스토리라인이 리그에 하나 추가된다는 점에서 저는 가장 전반기에 인상 깊은 장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요 전반기 최고의 이슈 그리고 비하인드에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명장면을 뽑아달라고 SNS에 이벤트를 열었었는데요. 상품이 류현진 선수의 사인볼인데 회장님께서 비하인드를 위해서 이제 비하인드 팬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사인볼을 받아주셨잖아요.
이때가 아마 제가 듣기로는 타사 경쟁 프로그램보다 이제 시청률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업이 돼가지고 대전 출장이었었는데 그때 뭐라도 지금 팬들, 시청자분들에게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 드리는 거는 이제 올해 한 10명 정도 KBO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의 사인볼을 공수해 오겠습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저희 비하인드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댓글을 좀 살펴봤는데요. 앞서 다룬 ABS 관련한 내용도 많이 있었고요. 류현진 선수의 복귀, 김도영 선수 20홈런 20도루 이야기, 그리고 오재일 선수, 박병호 선수 트레이드 이야기, 외국인 선수 교체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은 팬분들이 기억에 남았다고 꼽아주셨고요. 비하인드에 대해서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댓글들이 있었나요? 일단 제일 처음 제 이름이 있나 살펴봤는데 아쉽게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유성규 단장님이랑 정세영 기자님에 대한 뭐 칭찬 엄청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영향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었고 그 정민철 위원이랑 유성규 단장이 같이 나와서 했던 단장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댓글도 받고 또 지난주에 다뤘던 천적관계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 깊었다는 댓글도 받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유성규 단장님이 나와서 했던 커뮤니티 썰. 그러니까 현직 프런트와 단장들도 이렇게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해주셔가지고 제일 기억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단장님. 저는 오늘 방송도 상당히 클립스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게 오늘 단장님께서 곰대, 나락 이렇게 이제 잘 쓰지 않는 표현들 공갈포 쓰셨기 때문에 요거 살리면 그런 단어들을 좀 상당히 화제가 될 수 있다는 점. 오늘은 지금 한 분이 해설위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갖고. 2인의 몫을 네, 그래서 하시느라. 제가 책임감 느껴서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비하인드가 뽑은 BVP 주간 MVP를 뽑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요, 결산답게 전반기 BVP를 뽑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즌 전반기 패널들의 선택을 받은 선수 지금 만나보시죠. 와, 비하인드 전반기 BVP는요, 만장일치로 김도영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선택의 이유를 이걸 굳이 물어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한 분씩 들어볼게요, 저희가. 첫 출연 때 말했잖아요. 김도영 올해 MVP 탄다. 그 마음 일편단심으로 그때부터 변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제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오히려 올해 초반 스타트가 안 좋았잖아요. 그게 오히려 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인 때 시범 경기에서 상당히 잘했고요. 그런데 막상 경기 시즌에 부진했고 또 작년 이제 2년 차 또 첫 경기에서는 또 잘했는데 곧바로 좀 부상을 당했대요. 그래서 오히려 3월 달에 좀 못했을 때 마음이 편했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자신을 좀 많이 낮췄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가지지 않고 더 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낳았고 여기에 이제 올해 그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변화구 공략이 정말 좀 눈에 띄는데요. 또 밀어서 이렇게 넘기는 점, 힘과 기술 여기에 이제 그 노림수까지 갖춘 완성형 타자가 됐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PD님 뵌 이후로 한 달 넘게 해서 오랜만에 이 방송에서 뵀는데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 어깨에 패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 이후에 지금 여기 방송에서 뵙고 있는데 사실 30홈런 60도로 거의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 들을 때는. 근데 지금 사실 30홈런 30도로가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수치상 40홈런 40도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이 60도로는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겁니다. 제가 이 선수 스피드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30홈런 60도로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진 않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 안 하고 김도영 선수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유격수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좀 시끌시끌한데 혹시 커뮤니티에서 단장님 보셨나요? 봤죠. 김도영 선수의 포지션 때문에 이게 싸우는 거더라고요. 두 선수의 왜냐하면 박찬호 선수가 작년에 KBO 최초로 이렇게 유격수 수비상을 받은 선수잖아요. 저도 궁금해갖고 뭐 이제 좀 타 팀의 수비 코치들 의견도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지금 포맷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분도 있고 김도영 선수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유격수 감이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쓰고 박찬호 선수는 어느 포지션에 다 잘 할 수 있는 수비 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좀 피벗 플레이, 그러니까 공을 이렇게 빼는 동작이 빠르대요.
그래서 이 선수는 2루수를 가도 잘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도영 선수 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실책이 이제 많아져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타팀 이제 코치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럼 왜 이럴까? 김도영 선수의 문제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김도영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유격수 포지션에 상당히 길이 들어져 있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3루 포지션과 유격수 포지션은 수비 이 바운드나 이게 전혀 다르대요. 강습 타구도 많고. 근데 3루수는 요 템포를 좀 약간 죽여서 던져도 되는데 아무래도 유격수 자리에서 공을 많이 던졌다 보니까 뭐 좀 빨리 처리하려는 이 성급함, 예, 그러면서 상체 위주의 이 공 던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체를 좀 안정되게 좀 잡으면 이 송구 미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잡을 수 있다고 하고요. 사실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팬들이 막 유격수 되겠냐 했는데 결국에는 오지환 선수가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하는 유격수까지 성장을 했잖아요. 수비는 자신감이 반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이럴 때일수록 실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질타보다는 따뜻한 격려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도영 선수를 유격수로 쓰는 게 이상적으로는 맞다고 봐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기량도 있고 제가 이제 SK SSC의 이제 김성현 선수라고 이 선수가 유격수, 2루수, 이렇게 3루수도 다 보는데 이 선수가 이제 3루수를 이게 기용되면은 무섭다고 그래요. 타구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수비가. 김도영 선수가 갖고 있는 향후에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를 보는 게 바람직한데 구단이나 코칭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왜냐면 박찬호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선배가. 그리고 제가 이제 기아 내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는데 작년에 이제 김도영 유격수, 박찬호 2루수도 한번 기용을 해봤대요. 그때 김도영 선수가 타격하고 수비가 다 불안했다. 수비 신경 쓰느라고. 그런 경험도 있어서 저는 뭐 유격수 김도영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 같은 경우도요. 도영아 3루수 말고 유격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인터뷰도 있었다고 해요. 김민환 PD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올해처럼 방망이 치면 기아 팀이 김도영한테 맞춰야 된다. 김도영 선수가 하고 싶은 포지션 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 정도로 치는 선수면 저는 김도영 선수 의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전반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아쉬웠던 선수들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류선규 단장님은 한화의 문동주 선수 그리고 LG 오지환 선수를, 정세영 기자님은 최은성 선수, 박병호 선수, 김민환 PD님은 롯데 노진혁, 유강남 선수를 뽑아주셨네요. 네, BVP는 만장일치였는데요. 워스트 선수는 의견이 분분하네요. 베스트 선수는 김도영 선수 그냥 고민 없이 그냥 1초의 고민도 없이 김도영 선수를 했는데요. 이 워스트 선수는 많아갖고 이게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대를 많이 하셨어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선수들이 또 리그에 좀 많더라고요. 각 팀에 여러 가지 기준을 봤는데 우선 투수 1명, 야수 1명을 했고요. 야수는 이제 오지환 선수. 네. 이제 이 선수가 이제 100억 계약을 했잖아요. 100억 계약을 했는데 계약 첫 해에 지금 이제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선수만 잘하면은 충분히 LG가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문동주 선수는 작년에 워낙 좋은 모습 보이고 신인왕도 하고 국가대표로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올해 기대만큼 잘했으면 유현진 선수와 국내 투수 국내 선발 원투펀치를 해서 아까 김민환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5강에 갈 텐데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격려의 의미로 선정했습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최은성 선수, 박병호 선수를 뽑아주셨는데요.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나가 5강 후보로 꼽혔고 그 중심에 이제 최은성 선수가 중심 타선에서 제 역할을 잘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뽑았는데 올해 최은성 선수의 모습을 보면 전혀 중심 타자다운 활약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을 평가할 때 이 돈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하나가 그 4년 총에 90억 원 가까이 안긴 것은 타선에
최은성 선수가 그만큼 도움이 돼달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다는 점, 하나가 지금 하위권에 처져 있는 점이 특히 최은성 선수의 부진이 한몫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뭐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성적인데 저는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 한 팀의 베테랑 선수잖아요. 그런데 시즌 중에 방출을 요구하고 뭐 일각에서는 트레이드도 본인이 직접 알아봤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뭐 소문이 나고 있는데, 무작정 이렇게 팀 사정이 안 좋은데 방출 요구했고 뭐 본인의 의사대로 이제 팀은 좀 바꿨지만 이 과정을 보면서 참 뒷맛이 개운치 않다라는 느꼈고요. 저는 이 좀 명예에 조금 타격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받는 몸값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롯데가 지난 시즌 전에 이 두 선수를 영입하는데 합의 13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구단의 미래를 어느 정도 이 선수와 함께 하겠다는 베팅을 한 건데 그 베팅이 너무 처참하게 실패를 해서 올해 이 선수들이 이제는 거의 뭐 주전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특히 이 선수들 부진이 더 아쉬운 게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 줬잖아요. 뭐 나승엽, 고승민, 황성빈, 윤동 이런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사실 이 두 선수만 제 기량, 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면 롯데가 사실 라인업에 빈틈이 전혀 없는 팀이거든요. 그랬을 텐데 이 두 선수가 이렇게 거의 활약이 아예 전무하다시피 한 거는 롯데 입장에서는 큰 아쉬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두 선수를 꼽았습니다. 비하인드 최고의 화제성을 담당했던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결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지난주 결과부터 확인하시죠. 야, 지난주에는 정말 저만 혼자 이렇게 승부 예측에 성공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비가 올 거라고 우천 취소를 예상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보다 이제 우천 취소 경기가 많이 없었어요. 아쉽네요. 그렇죠? 장마철에는 고철이 갑이죠. 네, 그러면 전반기 최고의 적중률을 기록한 작두 패널은 어떤 분이 가져가셨을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1위는요, 박지영 의원님이 2번 출연하셨는데 2번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공동 2위가 류선규 단장님이랑 서동욱 선수. 그리고 4위가요, 3명이나 있어요. 저, 담당 PD님, 박정건 의원님, 정세영 기자님이 2번이나 맞추셔서 1월 3푼 3리의 승률을 기록을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11위는요, 한 번도 맞추지 못한 분들입니다. 김민환 PD님, 정민철 의원님, 김선우 의원님. 야구 전문가이신 분들이 왜 그러시는 거죠? 드릴 말씀이 없고, 저는 저와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정민철, 이상훈, 김선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런 의미로 좀 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중간 집계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정 타석이 적용이 안 됐는데 예측한 횟수로 봤을 때는 제가 2위라고 해도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해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주 승부 예측 함께 보시죠. 두산과 KT전에서 저는 1대1, 류선규 단장님께서는 롯데 위닝을, 김민환 PD님은 NC 삼성 1대0, 정세영 기자님은 한화 키움 2대1, 그리고 담당 PD님께서는 역시나 기아의 수입에 걸어주셨네요. 저는 일단 이번 예측을 하려고 노르웨이 기상 어플을 깔았습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2번의 우천을 예상하고, 일단 한 번의 경기에서 NC가 하트 선수가 등판을 한다면 잡고 1대0으로 시리즈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정세영 기자님, 하나와 키움의 시리즈 최하위권 싸움이긴 하지만 또 볼만한 시리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양팀 선발 투수들이 이제 다 가장 자신 있는 카드를 내세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거 뭐 분석을 하니까 분석대로 안 가서요. 저 현재 그 느낌, 이런 게시를 여기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롯데와 SSG의 경기를 예측하신 류선규 단장님 예측의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후반기 3연전 처음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팀이나 다 1, 2 선발 다 베스트로 들어가니까 다 선발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근소하게 봤을 때는 이제 롯데가 조금 위에 있지 않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 롯데를 좀 주목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1, 2, 3 선발 베스트가 들어가면 롯데가 조금 어려운 팀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올 거라고 예측을 하신 건가요? 지난주에 비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경기 스킵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맞아갖고. 이제는 진짜 그냥 승부 예측에만 집중을 하시겠다. 그렇죠. 그래야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요.
핑계도 안 대고. 결과 저희가 지켜보면 네네네. 또 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담당 PD님은요. 역시나 또 기아의 수입을 예측을 해주셨는데 역시 기아가 쫓아오는 팀은 귀신같이 커트한다. 올스타 맛을 본 타이거즈가 포효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남기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뒷모습이 나왔어요. 앞모습을 공개해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같은 PD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좀 착착합니다. 약간 그림자에 숨어서 지금 어그로만 끌고 있는데 네. 근데 얼굴을 공개하는 게 자기 누구를 위한 일인가 싶어서 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두산과 KT의 시리즈를 예측을 했는데요. 1대1입니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요, 달라로빅 선수가 아직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니고 브랜든 선수도 공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외인 투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반면에 KT는 1, 2, 3 선발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상대 전적은 두산이 앞서지만 1대1로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과연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비하인드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전반기 비하인드 결산 특집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반기에도요. 저희 비하인드도 KBO 리그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는요. 한일 레전드들이 총출동하는 한일 드림플레이어즈 게임 특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 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전 진짜 궁금한 게 단장님께서 뽑아주시는 가장 기억에 남는 비하인드 에피소드는 뭘지가 전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하거든요. 전 단장의 세계. 정민철 의원님하고 그때 얘기한 거 분량 때문에 많이 잘렸잖아요, 편집에서. 재밌는 내용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중계 출장을 정민철 위원이랑 같이 갔는데 식사하면서 편집이 너무 많이 됐다. 담당 PD랑 진지하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계신 상태입니다. 아쉽더라고요.